일본의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던 이 헌법의 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부터 일본은 전쟁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죄로 무력 사용을 스스로 막아둔 평화 헌법이 이렇게 무시되면서 일본의 군사 무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일본 정부가 행사할 수 없다고 천명해온 헌법 해석을 아베 정권이 180도 뒤집어 전수방위, 즉 지키기 위한 자위대가 아니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자위대가 될 길을 연 것입니다. 일부는 아베 총리 얼굴에 히틀러 분장을 한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아베 정권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JR 신주쿠역 남쪽 출입구 6교 위에서 오후 2시 10분쯤 분신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척헤이글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 일본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더 기여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평화 노선을 포기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동일한 입장을 보이는 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도가 같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는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한 상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남북이 무력 충돌했을 때 자위대가 동맹국인 미군 지원을 이유로 북한 공격에 나선다는 의미. 일본이 한반도에 군대와 무기를 보내 전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본 측에서 먼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 탄약 수송은 물론 전투부대 투입 등 자위대 팽창 활동의 장이 한반도에서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합참의장들이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을 계기로 오늘 처음 회동했습니다. 회의에서 합참의장들은 무엇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를 선포한 지 반나절 만에 일본 합참의장과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국방장관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제임스 윈펠드 합참 차장이 말했습니다. 윈펠드 차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사일 방어 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안보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한국에서 이 요격 미사일 부대 배치에 적합한 부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혔습니다. 우선 미 본토에 사드 미사일 1개 대대를 주한미군에 잠정 배치한 뒤 추후 한국이 구매하는 같은 장비로 대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사일과 세트인 탐지거리 2,000km가 넘는 X밴드 레이더 때문인데요. 미국은 일본에 배치된 2개의 레이더로 북한과 중국을 감시하고 있는데 1,000km 이상 서진에 평택에 추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미사일 공격력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지 않아야 그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의 서한을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니 반드시 일본 대사 나와서 받을 수 있도록 일본 대사관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폭력 진행하지 마세요. 우리 항의 서한 전달할 겁니다. 그냥 건너서 그냥 항의 서한 전달할 뿐이라고요.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평등하고 개방적인 안보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대신 아시아 지역 나라가 기구를 만들어 안보와 지역 현안 등을 직접 처리하고 책임지자는 겁니다. 强化针对第三方的军事同盟，不利于维护地区共同安全。